안녕하세요, 실장님. 안녕. 저희 오늘은 네? 사진 촬영하면서 듣는 질문 중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 9개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. 많이들 하는 질문들인가요? 그럼 처음에? 네, 많이들 하는 질문이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좋아요. 네,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요? 이거 되게 처음부터 질문이 센데, 사실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은 많이 찍으면 잘 찍을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그 많이 찍을 때 내가 뭘 찍고 어떻게 찍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인지하면서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촬영할 때 내가 좀 찍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찍고 싶은 뭐가 없는데 막상 카메라만 들고 나가서 찍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나 혹은 실력이 생각보다 빨리 안 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선 그 두 가지가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카메라의 사용법,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추후의 문제고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뭘 찍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내내 안 찍다가 막 주말에 하루 몰아서 찍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매일 하루에 두세 컷씩이라도 좀 찍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제 보통 촬영하고 나서 썸네일로 마음에 드는 사진만 고른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썸네일로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아예 보지를 않아.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찍은 사진은 일단 전부 다 큰 화면으로 포토샵에 띄워놓고 보든지 미리 보기로 띄워놓고 보든지 크게 띄워놓고 좀 봐보면 썸네일에서는 별로였는데 띄워놓고 보니까 괜찮은 사진도 있고 또 썸네일에서는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띄워놓으니까 별로인 사진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잘 찍은 사진 혹은 못 찍은 사진들을 전부 다 보면서 스스로 좀 피드백을 받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. 이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. 이제 그런 자기 체크가 있어야지 다음 촬영 때 이제 하나하나 개선되면서 실력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얼마의 기간 동안 찍으면은 좀 사진을 잘 찍게 될까요? 그렇죠.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, 과연 얼마나 찍으면 사진 잘 찍을 수 있어요? 이게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, 이거 조금 애매해요. 왜 그러냐면, 누구는 한 3개월 찍고도 되게 잘 찍는 사람이 있고, 또 반면에 누구는 한 2, 3년 찍었는데도 뭔가 잘 못 찍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선 내가 찍을 때 얼마나 좀 집중도 있게 찍었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확실한 건 있어요. 내가 이제 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가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나가기 때문에 밖에 갖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잘 들고 다니지가 않는 경우들. 그래서 이제 막상 괜찮은 상황이나 환경, 내가 찍고 싶었던 어떤 것과 마주쳤을 때, 카메라 안 갖고 왔네.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그 귀찮은 정도가 핸드폰을 갖고 다닌 것 같은 정도가 되면 이미 잘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어디 나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챙겨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그 사물을 바라보고 혹은 그 풍경을 바라보고 셔터를 누르는 단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 그때쯤은 다 사진을 잘 찍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처럼 사진을 업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프로 사진 작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프로 사진 작가와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?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자격증이 없거든요. 프로 사진 작가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 프로 사진 작가를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
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본인의 마음가짐 같아요. 내가 그 사진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수용하고 있는지, 그럼 그게 뭐 시간적인 할애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내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로 찍고 있는지, 아니면 뭔가를 큰 주제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,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면서 찍고 있는 건지, 그리고 그 사진들이 뭐 20장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연결이 되는 사진을 찍고 있는지, 또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내가 그냥 이쁜 사진들을 그냥 한 컷 한 컷 눈에 들어오는 대로 찍고 있는 상황인지, 아니면은 뭐 이쁘다고 하는 그냥 장소들 뭐 이런 데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많이 나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거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이 사진 촬영하는 걸 통해서 뭔가 내 작품 세계를 한번 펼쳐 나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,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미 프로 사진 작가고,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쁜 모습 하나씩 툭툭 사진에 담거나, 아니면 그냥 정말 취미나 재미로 가볍게 사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마추어 사진 작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,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사진 찍을 때 다 카메라로 찍는데 작품 사진이 있고 제품 사진이 있고 보도 사진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사진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진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구분 짓는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요. 보통 작품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찍었든지 간에 그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사진으로 담아낸 이미지가 될 것 같고요.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신문 기사에 실린 그런 사진들, 사실 자체를 뭐 촬영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장을 찍어서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내용을 좀 기술하는 용도로 쓰는 이미지겠죠. 그리고 뭐 제품 사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알맞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진이 될 텐데, 사실 이게 바꿔서 보면은 보도 사진으로 촬영된 사진이 작품 사진이 될 수도 있고, 제품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또 작품 사진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사진이 최종적으로 어떤 쓰임새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으로 가다 보면 촬영자가 어떤 의도로 촬영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카메라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 매체로서의 기능,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 매체로서의 기능을,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, 뭐 어떤 사진은 그냥 기록이 100%, 어떤 사진은 뭐 표현이 100% 이렇게 되는 이미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느 비중으로 섞여 있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, 그래서 뭐 작품 사진 같은 경우는 표현에 대한 부분이 뭐 한 80, 기록에 대한 부분이 한 20, 뭐 이런 비중이라면, 뭐 이렇게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기록에 대한 부분이 한 80, 그다음에 뭐 표현에 대한 부분이 한 20,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촬영하고 있는 게 내가 뭐 표현에 집중을 하는 사진을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인지, 아니면 나는 기록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, 그런 부분도 좀 스스로 체크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면 이런 좀 애매한 이 사진이 어느 장르에 속해 있는지를 좀 구분짓고 판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생겼는데, 네?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저희가 뭐 제품 사진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보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이 어떻게 좀
근데 기본적으로 사진은 이제 촬영자가 보통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, 이제 뭐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. 신문 기자나 아니면 어디 언론사 기자나 속해 있는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저작권이 그 회사에 있을 확률도 있고, 예. 뭐 기자가 조금 계약을 잘 했거나 힘이 있으면은 기자 개인 소유로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반면에 또 제품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, 사실 제품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유권 자체는 클라이언트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 그러면 그 촬영에 대한 비용을 나한테 지불을 하고 그 이미지를 이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전 처리를 다 하고 이미지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포토그래퍼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. 근데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사에 얘기해서 그 정도는 많이 가요. 제가 뭐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고 뭐 제 포트폴리오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컷을 좀 쓰고 싶다라고 이제 오히려 좀 허락을 구하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좀 포토그래퍼 마음대로 그 사진을 막 여기저기 활용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예. 왜 그러면은 그 촬영을 할 때 이미 업체로부터 금액을 다 받고 제공을 하기로 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내용들 같은 경우도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계약 조건이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B컷 같은 경우는 뭐 포토그래퍼 소유일 수도 있고 A컷만 넘겨주는 조건이라면,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딱 제가 잘라 말하기는 애매하고, 예, 지금 내용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본인이 필요한 사진들은 그렇게 개인 포트폴리오 용도로 좀 잘 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컬러 사진으로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흑백 사진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여기서 궁금한 점은 컬러로 촬영을 한 다음에 흑백으로 그냥 바꾸는 게 그렇죠.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럼 흑백으로만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흑백으로만 쓸 수 있으니까. 네. 그쵸. 이제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우리 이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아마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 기능이 있어요. 카메라 안에 그 카메라 픽처 스타일을 바꿀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모노로 바꾸면 촬영 자체가 흑백으로 돼요. 그래서 이 액정이 흑백으로 나와요. 내가 지금 촬영한 게.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,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, JPG로만 세팅하면 그냥 흑백 JPG 사진 이미지 한 장에 나오는데, 그 CR2나 로우 파일로 같이 촬영을 해 놓으면 촬영한 그 CR2 파일 안에 컬러가 다 살아 있어요. 흑백으로, 액정에는 흑백으로 나오지만. 그래서 일단 내가 흑백으로 찍어 놨지만 컬러도 살리고 싶으실 때는 CR2까지 같이 촬영을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촬영해 놓고 흑백으로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편한 거죠.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편한 건데, 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게, 그 흑백 사진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. 다들 조금 뭐 그런 느낌들을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. 아마 옛날에 흑백으로 직접 촬영해서 프린트해 놓은 이미지, 이런 것들을 보면, 또 뭐 온라인 상에서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좀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놓은 흑백 사진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.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흑백으로 자체로 사진을 촬영하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, 뭐가 좋으냐면 컬러가 빠져 있다 보니까 두 가지에 좀 예민해져요.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빛에 좀 예민해져요. 지금 내가 앵글로 바라보는 상황에 컬러가 빠지다 보면 빛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빛에 예민해지고, 뭐 빛의 방향이나 빛의 느낌, 이런 거에 예민해지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컬러가 빠지다 보니까 이 약간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 컬러가 빠져서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오브제나 뭐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좀 형태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.
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컬러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으면 컬러로 찍으면 그게 극명하게 나뉘잖아요. 근데 흑백으로 찍으면 그 명도가 비슷한 경우면 그냥 같은 회색으로 나와 버리거든요. 심지어는 정말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 둘 사이에 붙어 있다고 하면 경계선이 안 느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컬러에선 분명히 경계가 딱 나뉘는데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흑백 사진에서 재밌게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사진 촬영하면은 보정을 이제 하곤 하는데 누구는 이제 톤만 잡아서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진짜 과하게 보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방법일까요? 둘 다 맞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, 사실 그 사진 갖고 그 보정을 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,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둘 다 맞아요. 근데 이게 과하다고 느끼는 거는 보는 사람이 과하다고 느끼는 거고, 과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,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는 역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근데 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, 그 보정이 과해지는 경우에 보통 막 만지다 보면 자기가 과해진지도 모르는데 계속 만져서 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요거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정하시면서 자꾸 처음에 그렇게 이제 히스토리를 보셔가지고 처음 원본이 어땠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해주는 과정을 좀 해서 내 보정이 내가 의도치 않게 너무 과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사진 보정하는데 조금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준은 뭐 잡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촬영할 때 촬영하면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사진이 찍히는 경우, 혹은 내 머릿속으로 그리는 대로 사진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. 그러면 내가 촬영한 이미지와 내가 최종본으로 뽑고자 하는 그 이미지 사이에 간극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후보정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보정이, 일단 그게 제가 하는 사진 보정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포토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, 촬영하실 때 이 지금 찍는 상황이 최종 결과물, 포토샵을 거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우선 예측 혹은 기대 정도를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보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거는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인데요. 지금 캐논 600D를 사용 중에 있는데 사진이 좀 안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뭐 또 미러리스가 대세라고 하니까 미러리스로 바꿔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우선 그 600D가 사진이 안 이쁘게 나오는 거는 카메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카메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한 600D 정도면 그렇게 오래 전에 나온 카메라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스펙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괜찮고 잘 나온 카메라인데,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 있잖아요. 뭐 캐논이다, 소니다, 뭐 후지다, 니콘이다, 뭐 이런 뭐 메이저급 브랜드에서 나온 카메라들은 사실 카메라 때문에 사진이 안 이쁘게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봐요. 그리고 또 좀 옛날 얘기를 하면 뭐 한 2003년, 2004년 이럴 때는 뭐 아주 잘 나가는 스튜디오에서도 텐디라는 디지털 카메라, 아주 초기 모델인데 그거로도 정말 멋진 사진들을 다 촬영을 했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카메라인데,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카메라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그 후보정 혹은 촬영 자체를 통해서 좀 이미지들을 좀 잘 그 머릿속으로 먼저 한번 구상을 해 가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조금 결과가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미러리스나 이런 카메라들이 나와서
뭐 대세이기도 하고 흐름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도 맞고, 그리고 기존 카메라들보다 좀 많은 부분을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. 뭐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, 카메라를 바꿨다고 그냥 한 번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뭐 사진 카메라에 내가 기능상의 문제라든가, 아니면 지금 600D로는 안 되는 게 뭐 미러리스에서는 된다든가,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지만, 일단 이유 자체가 그냥 지금 찍는 카메라가 사진이 이쁘게 나오지 않는데 새로운 카메라를 사면 사진이 이쁘게 나올까? 라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나중에 새로운 카메라를 사고도 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맥북을 쓰고 있더라고요. 다른 노트북에 비하면 좀 비싸긴 한데 꼭 써야 될까요? 요거는 일단 저도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노트북을 지금 쓰고 있는데,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제 주변에 상당히 사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안 하셨더라도 그 디자인 작업이나 뭐 그 외에 뭐 CG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 분들 중에 맥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예. 그래서 그 맥북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쓰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정확히는 다 모르겠어요. 그 맥을 쓰면은 뭐 색 재현율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. 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작업할 때 그 일반 노트북 쓰는 것보다 맥북이 더 좋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, 그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 색에 민감해하면서 쓰는 사람이 우선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. 첫 번째. 그리고 초기에는 그 차이가 좀 확실히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그냥 누가 봐도 맥북 모니터로 보는 색감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IBM에서 했던 뭐 이런저런 브랜드 색감들이 달랐다. 그래서 뭐 저도 많이 겪었어요.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업체에다 넘겨주면 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거의 한 10년 전에 해결된 것 같아요. 10년 전부터는 사실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들렸던 것 같아요. 예, 근데 그 전에는 확실히 있었어요. 예, 맥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모니터 그 차이로 인해서 원하는 색이나 뭐 콘트라스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시대,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민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거 굳이 이렇게 좀 문제될 만큼으로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준비된 질문은 다 했는데 저희 앞에서 말씀해주신 사진 잘 찍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너무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좀 체계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잘 보실 수 있게 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잠시 좀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 10가지, 제가 생각하는 한 10가지 내외로 한번 뽑아볼게요. 이런 걸 좀 알면 사진 잘 찍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을 한번 뽑아볼게요. 그걸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